해도 됩니다. 자, 그럼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임차량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을 기재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자료요건입니다. 근데 자료요건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불응해도 된다. 불응하면 이렇게 설명해야지만 되고 기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분증 제휴요건.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04페이지. 신분증.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남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거 불법이에요, 지금은요. 지나가다가 뭐도 아는 사람이, 경찰도 아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합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신분증 주세요라고 하죠? 이것도 하나의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권리가 있고, 자, 이제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자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중개사입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여야 하는 의무고, 소속중개사는 뭐가 아니다? 의무 아니다. 소속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소속중개사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자, 그럼 확인 설명. 아까 이번 공부했던 거. 의뢰받으면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까 B. 누구죠? 매수, 임차, 의뢰는. 이거 설명했죠? 자, 그리고 이제 방법 보겠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설명도 하고요. 자료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라. 이렇게 받았나요? 그렇게 받는 거 거의 없죠? 그냥 입으로만 하고 서류 다 보여주면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아까 얘기한 확인 설명서 있죠? 확인 설명서 써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불법입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근거자료. 대장 이런 거 다 보여주고, 대장에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자,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소속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이렇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거 안 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여기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요거 위반하면 또 소속공인 자격정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확인 설명을 소속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확인 설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했을 때는.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소속공인중개사로 돼 있다고 그랬죠? 경기도 좀 용인에 부동산에 소속공인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휘경동 쪽에 18억짜리 하나, 단독주택을 하나 매물 받았어요. 요즘 단독이, 이것도 거래가 돼야지 지금, 단독이 거래가 잘 안 돼요, 이게. 어쨌든 한 거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에다 일단 넣어줬어요. 분석 좀 하라고. 넣어줬는데, 자, 일단 나도 따지고 보면 이제 업무를 한 거죠. 자, 저는 확인 설명 할 의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확인 설명 시간도 없어요. 여기 와서 이거 떠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고객이 오면 아마 저쪽에서 사장님이 다 할 거야, 아마. 그러면 나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확인 설명을 했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물건 하나 받았지만 이쪽에서 준 게 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 자, 요거와 요걸 구분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위반하면 개업금에서 500만원, 소속금 자격정지 같이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자, 봅시다. 요게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어디쯤 나오냐면 104페이지에 맨 밑에서부터 지금 106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와요. 자, 이거는 106페이지에 일단 있는 걸로 했는데, 자, 봅시다. 확인 설명서를, 자, 이제 확인 설명 했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거 개업 공인중개 작성할 수 있고, 소속중개서 작성할 수 있어요. 아까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서는 의무이고, 소속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8억짜리 단독주택을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건 받았어도. 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서면서 언제 작성해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도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날인은 107페이지에 있는 거 있으니까 거기 일단 보세요. 107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자,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누가?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자, 서명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날인하죠?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여기 및 있죠? 여기에 또는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별거 다 나오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아마 풀이해서 할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이런 거 나와요, 이게. 자, 서명 또는 밋이니까 두 개 다 해줘야죠. 이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바뀐 지가 지금 14년도가 15년도가 바뀐 것 같은데, 서명 또는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밋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계약서를, 그렇죠, 손으로 다 썼어요. 자, 옛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필체가 다 박혀져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를 표시가 나겠죠? 필체가 금방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서명하든지 도장 찍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뭘로 다 하죠? 컴퓨터에 프린트 하죠. 그럼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꼭 표시하기 위해서 서명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장. 무슨 도장이에요? 무슨 도장 찍어야 돼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등록된 인장 찍어야죠. 둘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위반하면 일단은 소속공개사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요거 위반한다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교부보관 요거 이제 했어요. 자, 썼죠. 서명 날인했으니까 양쪽 교부해줘야죠. 확인서면서 몇 년간 보관, 거기 몇 년간 보관이라고 돼 있어요? 3년.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간 보관? 3년. 그래서 전설은 3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설명서. 저는 이제 앞으로 설명서라고 많이 표현할 거예요. 설명서 3년. 자, 그래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여기 보니까 업무정지점. 자, 여기서 조심할 것. 내가 지금까지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도 없고 확인설명서를 뭐예요? 작성할 의무도 없다고 그랬죠? 안 하면 누가 쓰면 돼요? 사장이 쓰면 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그런데 내가 업무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예요. 서명 및 날인. 여기요. 이게 저는 아까 18억짜리 단독주택 들어왔다 그랬죠? 내가 매물 잡았으니까 이것도 내가 업무를 하는 거예요.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거래가 되면서 계약서 쓰고 확인서 쓸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서명 날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즉, 소속공인중개사 해야 될 것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업무를 했다면. 나머지는 의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의무예요. 서명 날인. 자, 그래서 요게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부터 프린트를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세요. 교재부터. 확인설명서 110페이지 보세요. 교재. 확인설명서 보세요. 저 거기에 확인설명서 1, 무슨 용? 110페이지. 주거용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16페이지. 확인설명서 2.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요. 120페이지. 확인설명서 3. 토지용이죠?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확인설명서 4.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 2, 3, 4가 다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작성법을 공부해줘야 돼요. 머리 아프죠? 벌써부터 하기도 전에 벌써 머리 아프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뭐만 할 거냐면 확인설명서 1만 할 겁니다. 이 1만 정확히 본다면 70%는 공부예요.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판사가 가지고 여기서 쓰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쓰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자,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빨갛게 한 것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공간에다가 빨간 것은 쓸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4월달까지 공부하고 5월달에 요약집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야 여기다가 해놓고 설명만 툭툭툭 하면 되죠. 자, 저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허시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써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빨갛게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 확인설명서 1, 오늘 1, 이거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연습. 아까 간단하게 암기하라는 거 있었죠? 왜? 광고시 표기할 거 있었죠? 그거하고 오늘은 요거. 자, 봅시다. 확인설명서 1,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 그래서 단독, 공동, 주거용 오피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설명 자료 있죠? 자료 보니까 근거자료 등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됐어요, 이렇게. 자, 이거 왜 체크하도록 됐냐? 자, 여러분들이 확인설명 어떻게 하죠? 아까 공부한 거. 확인설명.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머릿속에 들어갔나요? 다시 한번.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내가 설명할 때 이거 4개 제시했다. 이 제시한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요게 요 근거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상태 자료고사. 요거 제가 여러분들 필기하라는 거 그거 써놓은 거예요. 자, 2라는 어떻게 한다? 2라는 자료를 요구해서 불응한 경우에 그 요구사항과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 자, 필기할 거를 제가 일단 써놨습니다. 계속,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 필기 시켜야 돼요, 이거. 한 번씩 썩게 만들어지면 되는데, 필기하기도 힘들고, 이거 하면 한 40분 걸려요. 필기까지 다 시키면. 그래서 제가 좀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해서 좀 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보세요. 기본 확인사항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빨갛게 돼 있는 거 다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안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건 거의 다 건너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번에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3월달은 좀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상물건 표시라는, 이거는 뭘 갖고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여기는 없잖아요. 그 프린트문에 어떻게 했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갖고 확인하죠? 자, 지목에 보니까 실제 이용 상태, 그 다음에 또 용도의 실제 용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 있죠. 자, 방향 어떻게 되죠? 방향. 자, 주거용은 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주거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마 여기다가 방향에다가 놨을 겁니다. 아마. 자, 주거용은 주실, 거실 안방. 비주거는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을 명시하라.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강의실이 원룸이라고 치고 원룸 중계 많이 하죠? 원룸이라고 치고 방향을 잡습니다. 뭘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출입구? 주출입구? 이게 원룸이에요? 주택이에요 지금? 거실? 원룸이니까 방 하나잖아요? 창문. 왜 방향을 잡아요? 방향 왜 써요? 이유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일조권. 방향을 잡는 이유는 일조권 때문이에요. 일조권. 그래서 방향을 창문이 어디 쪽이었지? 햇빛이 어떻게 돼요? 이게 북향일 수도 있고 서양일 수도 있죠. 그러면 북향 같은 경우는 아예 뭡니까?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죠. 자,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창문을 기준으로 남향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것과 소유권, 이건 갑구, 이건 을구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신탁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설명을 좀 안 드릴게요. 자, 공동담보가 있다면 공동담보 목록과 그 다음에 채권측을 설명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신탁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왜 신탁 등기 관련된 부분이 주거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혹시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임대차한 경험 있으신가요? 없나요? 가끔 저한테 질문 들어오던데 이게 전세 사기와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임대차하지 마세요. 나중에 3월달쯤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이런 데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부분 조금 배우고 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전세 사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에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제한사항. 자,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상은 뭘 통해서? 시, 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혹시 국토개혁법에 건폐율 용적률 부분 배웠나요? 배웠죠? 예. 네. 그거 암기해놔야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는 완전 시험용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각 지역별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조례가 중요합니다. 시험용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국토개혁법에 그 박스에 있는 그 건폐율 용적률 있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자,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좀 익숙치 않은 문구인데 시군 조례. 제가 이제 법의 구조를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각 지역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조례라 그랬고 조례가 광역 조례인 시, 도 조례가 있고 기초 지자체 조례인 시, 군, 구 조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시, 도 조례도 아니고 시, 군, 구 조례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시, 군 조례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뭐예요?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가 다 들어가요.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그리고 군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동구 따로, 광진구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서울에서는 서울 전체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경기도로 봅시다. 경기도 조례로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을 만들어 놓으면 하남시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 저쪽에 양평군하고
저 위에 뭐 연천구 이런 군지역하고 건폐용적이 똑같다면 지역이 다르죠? 이 활용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는 특별시와 일반시, 특별시와 일반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시도 조례가 아니고 뭐라 한다? 시, 군조례.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 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역지구 허가,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대각선으로 요거는 뭘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관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과 지구단,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죠? 그걸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일사편리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자, 넘어갈게요. 한번, 지금 어차피 다 못 들어가요, 이게. 자, 그러면 임대차 사항. 자, 이 임대차 사항이 조금 복잡한데, 요거는 사실 아직까지 많이 안 배웠어요. 자, 확정일자 부여령과 국세지방세 천업정보, 전입수대 확인서, 최고소 문제. 요거는 주택임대차법을 좀 배워야지만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이런 것들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자, 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여러분들이 저기 임대사업자 등록 있죠? 그거 해놓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계약갱신요건, 이것도 주임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배워야 되고, 제가 확인 설명 사항은 설명 안 드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런 임대차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고요. 자, 임대차 사항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중간 확인해줘야 돼요. 이건 중간 확인. 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임대 임차인이 있죠. 서명 뭐예요? 서명? 개업공개 서명? 또는이죠. 아까는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서명 미시라 그랬죠. 중간 확인은 또는이에요. 요거 미술하지 않고 머물러 한다? 또는으로 돼 있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나중에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다음에 프린트인데 도, 대, 주, 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네 가지. 나중에 이제 2, 3 서식과 비교할 거예요. 비주고 토지까지 비교할 겁니다. 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입지 조건 보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뭐예요? 경비실, 그 다음에 관리주체, 관리비. 관리비 관한 사항도 이거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뭐 전기료, 수도료부터 해서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해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량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비선호. 7번 난 비선호. 비선호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혐오. 몇 킬로 이내 거? 1킬로 이내 거. 있는지 없는지, 종류가 뭔지.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전 금액. 아까 제가 거래전 금액 설명드렸죠? 자, 거래전 금액은 중개 완성 전 예전 금액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공시가격 기재합니다. 자, 건물 공시가격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이건 토지 대장이 있겠죠? 자, 이거는 뭐 한다? 임대차하고요, 생략 할 수 있다. 안 써져 있나요? 임대차 생략? 빠졌나? 써져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취득시 부담할 종류 세율. 이건 임대차 제외예요.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는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임대차 제외. 임대차 제외. 여러분이 취득조사에는 임대차는 취득조사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임대차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개업 공인 확인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하나씩 다 머릿속에
정리해 나가야지만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세부확인사항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아까 자료 하셨다고 그랬죠? 자료 구해서 기재하는데, 자,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없거나 대장에 없거나 이 실제 권리관계들이에요. 자, 공시된 물건,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있죠? 장기, 수선, 충당금 있죠. 그 다음에 법정시장권, 유치권, 조각물, 정원수, 그 다음에 계약 전에 소유권 변동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점 허용 여부, 권리 의무 승계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요. 그 여기도 뭐가 나와요? 신탁과 관련된 부분 나오죠? 신탁은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설명 상태 해보세요. 자, 내부 설명 상태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나오죠? 소방 보세요. 소방이 뭐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죠.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이거 빨갛게 칠해놨죠? 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프린트물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있는 거요?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 있어요. 예, 방 하나씩 있죠. 나중에 불이 나면 거기서 빽빽거리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있는 거니까? 아파트 저기 중앙 그 뭡니까? 거기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주방이 예, 주방이 있고 각 방마다 다 있어요, 아파트는. 자, 이거를 확인하는데 거기 뒤에 보세요. 아파트를 포함시키나요? 제한시키나요? 거기 빨갛게 제가 해놨을 겁니다. 아파트를 제외한다. 왜 아파트 제외해요? 단독 경보감지기?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고장날 수도 있죠. 근데 왜 아파트 제외해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주택관리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요. 거기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만약에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다칩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개업공개사가 관여하거나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시키고 원룸이라든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방시설요금급, 승강기 배수, 그 다음에 그 밖에 설명, 자, 보세요. 여기는 제가 없지만 그 밖에 설명,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가정 자동화시설. 여러분들 집에 가정 자동화시설 설치됐나요? 저기 창문도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열리고 리모컨 같고 커튼도 열리고 뭐 그 다음에 보일러도 밖에서 다 조정할 수 있고 요즘 보일러 다 밖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또 안에서 뭐 하는 걸 밖에서 다 조정할 수도 있고 리모컨 갖고 창문도 막 열리고 그래요. 그런 걸 가정 자동화 시설. 요즘 신축 건물에는 신축 아파트에 있다 그러더만요. 다 설치했다 그러더만요. 저희 집은 없어요. 저는 구축이라서. 자,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저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어서와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왜? 그 뭐 한국이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왜? 거기에 그 출연하는 외국인 뭡니까?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시선에 놀랬대요. 놀란 거예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 봤어요. 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뭐 창문도 뭐 이렇게 벽에 있는 거 누르면 창문도 싹 열리고 탁 열리고 막 그런 게 있어. 그게 가정 자동화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체크합니다. 환경 조건 체크합니다. 환경 조건이 1조, 그 다음에 소음, 자, 1조, 소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 가면 진동 있습니다. 세 가지. 이 환경 조건은 뭐뭐뭐, 1조, 소음, 진동.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연습해야 돼요.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인지 세부 확인 사항인지 이것도 연습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머리 아파요. 제가 기초적으로 툭툭툭툭 치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이 시험은 언제 하죠?
나오니까 힘들게 하죠. 저도 입 아파요. 안 나오면 해요, 이거. 나오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자, 봅시다. 현장 안내. 현장 안내. 누가 현장 안내를 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중개보전 나오죠. 중개보전.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거. 중개보전. 내가 중개보전입니다라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고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개보전 이게 했다, 뭐 이런 거.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이제 세 번째 칸입니다. 중개보수란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중개보수 실비, 비용이에요. 지급 시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중개보수 주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준 적 있으신가요? 네. 왜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내게 아니죠? 받아가지고 다시 세무서에 건네줘야 될 돈입니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서명, 의뢰인들은 서명 또너로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 뭐예요? 서명 미수로 돼 있죠. 이런 차이점을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것만 열심히 하면 확인설명서 작성법 몇 프로는 70%는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3월 달에는 1, 2, 3, 4를 다 할 건데 1을 기준으로 해서 2, 3, 4는 있고 없고 그 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거예요. 그게 더 머리 아파요. 지금은 1을 중심으로, 자, 수업 끝나면 이거 어느 란에 뭐가 있다, 지재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머리 아프니까 좀 쉬어야지. 자, 좀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이제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펴서요. 거래계약서 부분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